안녕하십니까, 남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주 유식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12월 그 추운 날씨에 갑자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또 그때 당시 대표, 민주당의 대표 이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될 때까지 한다고 방송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에는 정족수 300명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9명이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탄핵 소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사람 휘하에 있는 국회의원 몇 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탄핵을 찬성하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한테 표를 주었을까요? 민주당에 1번에 표를 찍었겠습니까? 아니면 2번에 김문수 후보의 표를 찍었겠습니까? 왜 탄핵을 찬성하면서 정권도 얻지 못하고 유지 못할 거면서 왜 탄핵을 찬성해서 이 좌파 정권인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1등 공신이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연 국민의힘의 그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서 지금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이렇게 배신을 하고 본인들한테 다가올 것이 무언지 알고 투표를 했습니까? 탄핵에? 그게 맞습니까? 차라리 김상욱 의원은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미래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상황이 불리하다고 버리는 것은 자유와 법치를 지키는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국회의원, 전국구 국회의원 된 진모도 있고 김모도 있고 한모도 있는데 요즘 TV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그분들은 탄핵에 찬성해서 얻은 게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오히려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습니다. 기업이 경영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허구한 날 기업의 수장들을 아스팔트 위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놓고 왕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 임명식을 또다시 하는 분도 있고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 있습니다. 안보가 국방의 가치입니다. 드론을 평양에 보내든 휴전선에 헬기를 띄우든 백령도의 군대를 강화하든 그건 우리나라의 주권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흔들면 안보 체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보수의 기본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인데 오합지졸 분열은 안보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비록 30% 정도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야 하늘을 찌를 듯 기분이 좋겠지만 국민은 보수 정치인들에게 단결과 책임을 기대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탄핵에 찬성했으면 그러면 다시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느냐? 근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을 버리고 자기 정치만을 챙기는 모습에서 저 또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거를 몰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만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면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에 아직도 가지도 못하고 있고 트럼프가 불렀는데 25일 날 간다고 합니다. 과연 지켜볼 일입니다. 앞으로 보수를 살릴 길은 분명합니다. 첫째도 보수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서 지금까지 온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든 누구를 추종하든 북한을 추종하든 김구 선생을 추종하든 결국에는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 틀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유, 법치, 안보라는 근본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둘째, 내부 분열을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어찌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새로운 보수를 갖겠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도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원전을 해서 국가 전기요금 확 줄여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돼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만들어서 100년 후에 우리 죽은 후에 재생에너지로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미래 세대에는 빚을 지지 않게 해야 되고 물가도 안정시켜줘야 되고 세금을 걷지 말아야 되고 국가 부채를 줄여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삼면이 바다인 점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는 원전이 안전하다. 그래서 원전을 키웠는데 어찌해서 그걸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로 갑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이 오합지졸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강한 패턴으로 나갈 때 다시 보수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무서워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그래야 됩니까? 왜 군대가 싸우지 않고도 이겨야 된다고 합니까?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게 전쟁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은 힘이 세야만 덤벼들지 않는 싸움이죠. 나약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피해자 약한 사람은 선량한데 맨날 맞고만 삽니다. 왜? 약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외구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의 미래는 분열이 아니라 단결, 배신이 아니라 충성, 계산이 아니라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요번에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저버리고 북한한테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북측을
이롭게 하는 어떤 통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그냥 보수의 가치, 자유 대한민국, 미국과 일본과 선진국 대열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선진국으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복수의 정치, 그러면 결국엔 국민들은 나락의 길로 빠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름값이 2,000원 가고 환율이 2,000원 가고 집값이 반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30여 년 전에 있었던 IMF와 똑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한간에는 뭐 베네수엘라니 아르헨티나니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쉽게 갑니다. 모래성은 쌓을 때는 어렵게 쌓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순간에 노름에 빠져서 가사를 탕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노력의 결실을 꼭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